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꿀팁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세부 여행 중에 가보면 좋을 만한 장소 5군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산토니뇨 성당. 흔히들 한국식 발음으로 산토니뇨라 부르는 성당으로 정확한 발음은 산토니뇨가 맞습니다. 이 성당 안에는 한 예수상이 있는데 세부의 최대 축제인 시놀록 축제의 주인공이자 세부 역사에 깊은 종교적 신앙심을 갖게 한 인형입니다. 이 산토니뇨 예수상은 포르투갈의 탐험가 마젤란이 세부에 도착했을 때 카톨릭 종교를 전파하면서 당시 세부의 왕인 포마본 왕의 왕비에게 세례 선물로 준 아기 예수상입니다. 이 아기 예수상은 이후에 수많은 외부의 침략과 전쟁 속의 몇 차례 화재 속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되었고 오히려 필리핀인의 피부색과 같은 색으로 그을려서 더욱더 신성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합니다. 이 아기 예수상의 길이는 퍼레이드를 주제로 한 축제가 매 1월 셋째 주를 열리는 세부의 최대 축제인 시놀록 축제입니다. 이 산토니뇨 성당에 가시면 마젤란 크로스와 성당 내부의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한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매치기나 소모품 상인들의 필리핀인과 자주 보시니 귀중품은 휴대하지 마시고 적당한 현금과 귀중품이 들어갈 만한 크로스백이나 슬링백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세부 최고의 성당은 시말라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반 여행객들이 가기엔 매우 먼 거리라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산토니뇨 성당의 위치는 세부 여객선 터미널 인근이며 세부시티와 막탄에서는 꽤 거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탑스. 탑스는 세부의 야경을 보는 전망대입니다. 날이 맑은 날 밤에는 막탄섬 끝까지 다 보이는 황홀한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간단한 맥주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치가 시내에서 30분 가까이 구겨져 있는 산속찾기를 올라가야 하므로 일반적인 택시미터 요금으로 갈 수 없고 택시기사와 요금기를 해서 왕복으로 다녀오시거나 렌터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느껴보지 못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니 긴팔 자켓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투말로 폭포 또는 가와산 폭포. 세부에 폭포하면 투말로 폭포를 먼저 떠올리시고 가와산 폭포는 캐녀닝의 도착 장소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먼저 투말로 폭포는 영화 아바타에 영감이 되었다는 장소로 유명한 정도로 아름다운 폭포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방문객이 많아 시끌벅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여행객들에게 조용한 가와산 폭포를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투말로 폭포처럼 여러 포인트의 폭포를 감상할 순 없지만 하나의 큰 폭포에서 뗏목으로 물도 맞고 수영도 할 수 있어서 나름 힐링 장소입니다. 투말록이나 가와산 폭포를 가실 때는 꼭 여행 일정 조율을 잘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치 자체가 세부시티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새벽부터 출발해서 저녁 전에 호텔로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일정 중간에 잠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4박 5일 이상의 자유여행으로 오셨을 때 가시거나 3박 4일 패키지로 가시기에는 미리 오슬록 투말록 폭포 투어 패키지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말라파스쿠아. 말라파스쿠아는 세부섬 북쪽 끝에서 배를 타고 30분가량 이동해서 도착할 수 있는 섬으로 일반적인 관광 코스는 아니지만 다이빙을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셔야 할 장소입니다. 세부시티에서는 차량으로 3시간 이상 이동 후 배까지 타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말라파스쿠아를 가기 위해 여행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리며 말라파스쿠아는 한두 상어를 만나기 위해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의 메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라파스쿠아 섬의 비치도 몇 군데 있지만 섬 자체가 다이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아름답거나 활기찬 모습은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말라파스쿠아의 한두 상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꼭 어드밴스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세계 다이버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지만 세부시티처럼 번화가는 아니라서 3성 이상의 호텔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홀. 보홀은 세부의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세부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보홀만 따로 영상을 만들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보홀을 추천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곳입니다. 보홀은 필리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많이 오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개인적으로 보라카이보다 해변은 아름답지 않지만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명소인 발리카삭 섬 하나로 모든 걸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홀은 원래 세부에서 오션뜻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2시간가량 이동해서 가거나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이동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한국에서 직항이 생기면서 좀 더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홀에는 크게 세 가지를 즐길 수 있는데 바다에서 하는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등과 낮에 하는 데이 투어로 로봇강 투어와 타르시어, 초콜릿집까지 볼거리가 가득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밤에 진행하는 반디필 투어와 발로나 비치에서의 저녁물 맥주를 즐기는 것입니다. 특히 스노클링 시 업체에 미리 요청을 하게 되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눈앞에서 돌고래 수십 마리가 뛰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이후에 발리카삭 섬 앞으로 이동해서 스노클링을 하다 보면 눈앞에 바다거북이를 본다거나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마치 아쿠아리움 수조에 들어온 것처럼 눈앞을 가득 차게 합니다. 만약 다이빙을 즐긴다면 절벽을 따라 내려가며 장관을 볼 수 있는 세계 10대 포인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핑을 끝내고 나면 오후 시간에만 잠시 들릴 수 있는 버진 아일랜드에 들려서 인생 사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데이 투어는 로봇강 투어로 선상 점심 식사를 하며 잔잔히 보트에서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타르시어라고 하는 손가락만한 안경 원숭이를 보러 가고
1300개가 넘는 초콜릿을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에 가게 됩니다. 보홀섬 자체가 작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각 코스가 이동시간이 꽤 되는 편이니 차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꼭 멀미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되면 반딧불 투어를 갈 수 있는데 숙소인 팡라오에서 약 30분 이상 차량으로 이동하면 도착하여 배를 타고 현지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을 해주며 이동하다가 갑자기 앞을 보면 눈앞에 수백 마리의 반딧불에 불빛이 가득 찬 나무가 보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어린아이나 젊은 여행객은 처음 보는 푸근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알로나 비치라고 하는 곳에서 맥주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데 보라카이의 화이트 비치를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라카이보단 작고 볼거리가 많이 없긴 하지만 나름 즐거운 저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홀은 필리핀에서도 환경 규제가 심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나 파라세일링, 바나나보트 등의 해양 스포츠는 일절 금지이며 스노클링 시에도 피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보홀 주민들 조차 낚시나 조업 또한 엄격하게 제재되어 있어서 엔진이 없는 작은 배를 이용해서 1인 조업을 종종하곤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지키다 보니 개인적으로 바다를 떠올리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보홀입니다. 그만큼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경험을 하실 거라 자부합니다. 꼭 가보세요. 자, 이렇게 세부 여행시 방문 장소로 5군데를 추천드렸습니다. 너무 개인적 취향에 맞춰서 추천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추천드린 5군데 외에도 정말 좋은 곳이 많으니 검색을 통해서 추가로 계획 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세부 여행시 가져가야 할 물건 및 가져가지 말아야 할 물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 여행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